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올리는 유튜브는 종중 업무 관련되어서 종중 총회를 할 때 소집 통지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관련되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최근에 제가 자문을 해드린 게 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종중 총회 소집 통지 관련된 내용이어서 이거는 좀 말씀을 드리면 종중 업무를 보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걸 보시면 좀 종중 총회를 여실 때 그리고 종중의 어떤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실 때 어떻게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조금 감이 있으실 것 같고요. 일단은 이 종중에서 자문 요청을 한 거는 이게 이 종중의 그 중요한 일에 관련되어서 보통 종중의 중요한 일은 총회를 열어서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종중 총회를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러니까 소집 통지를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종중의 중요한 문제는 어떤 총회로, 그러니까는 종중 총회라고 하더라도 정기총회가 있을 수 있고 임시총회가 있을 수 있는데 임시총회로 할 수 있느냐, 정기총회로만 해야 되느냐, 또 그렇게 할 때는 소집통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여기서 보시면은 종중총회 소집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요게 여기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종중총회 관련되어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가장 빈번하게 문제되는 것이 소집 통지가 적법하게 되었는지를 소송 중에는 많이 대부분 100%라고 할 수 있죠. 따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적법하지 않은 소집 통지였다면 그렇게 소집된 총회의 결의는 무효가 되기 때문에요. 이거는 재판부가 관심을 기울이고 따져보는 것이고, 그리고 종중이 아닌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 종중의 소송 행위 자체가 적법한 것인가를 거기에 이의를 제기할 때 소집통지 혹은 종중 총회 결의 이 적법 여부를 따져보게 됩니다. 이게 최근에 저희 법무법인에서도 이 종중 사건들을 많이 진행하는데 그 중에 3건의 사건이 이 소집 통지가 적법하였는지 여부로 소송의 승패가 결정되었습니다. 우리 법인이 우리가 대리한 그 종중이 이긴 것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대리한 부분 종중이 소집 통지 관련되어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그런 사건도 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먼저 법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총회를 개최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보에 기재된 모든 종원은 물론 기타 세보에 기재되지 아니한 종원이 있으면 이 역시 포함시켜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원의 범위를 확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족보가 마련이 되어 있다면 족보라는 게 계속 업데이트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비어있는 것들 있을 수 있고, 근데 족보에 되어 있는 사람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족보에 되어 있는 종원 플러스 족보 이외의 종원 중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종원이 있으면 이것도 이 분들도 포함시켜서 소집 통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소집 통지를 해야 될 분들의 범위를 확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범위를 확정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 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여할 기회를 주어야 돼요. 그러니까 엄격하죠. 그러니까는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통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종중이 종원을 확정하고 그 소재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세보의 발간 시에 기울였던 노력에 상당한 정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마땅하다. 그러니까는
충분한 정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뭐 내가 뭐 찾아봤는데 뭐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어. 한번 찾아봤는데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었다. 이런 정도는 불확실하고 그 정도는 부족하고 수소문도 해봤고 그리고 주변의 동네 어르신분들한테도 물어보고 그리고 세대주분들을 통해 가지고도 물어보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찾아보는 시도를 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해서 어떤 종언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다고 하면 그렇게 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그것이 불가능하였던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종언들을 어떻게 파악했는지, 소집 통지의 대상들을 어떻게 범위를 확정하고 그걸 개별적으로 통제하고 그리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매 노력마다 기록을 남겨두시거나 증거를 남겨두시는 게 좋죠. 뭐 일지를 쓰시거나 아니면은 서류를 남겨두시거나 이렇게 하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자문을 드린 종중 사안에 구체적으로 좀 보면 족보를 통해 드러난 종중언과 족보에 의하지 않더라도 충분한 탐색, 그러니까 세대주나 근친들 중에 문의를 해서 충분한 탐색을 하였다는 사실과 관련돼서 그 내역이나 일지를 기록하여 두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탐색을 통해서 알게 된 종중언을 확정하실 필요가 있고 그 이후에 확정된 범위에 종중언들에게 일시, 장소, 참석 대상, 안건 등을 기재해야 되죠. 이러한 기재한 소집 통지를 등기의 방법. 그러니까는 등기를 보내면 우리가 발송이었다라는 것에 기록이 되고 그리고 받았다 혹은 받지 못했다는 게 증명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주소를 혹시 모르는 종원의 경우에도 주소를 알려는 노력을 하였다는 증거를 남겨두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리고 뭐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 종중총회 소집 통지의 적법성을 보충하는 의미로 지역 일간지 등에 공고를 하는 방법, 이것도 많이 이용되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과연 어떤 종중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임시총회로, 정기총회가 아니라 임시총회로 결정할 수 있는지 그거를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검토를 해보니 종중의 중요한 문제는 예를 들어서 종중 토지가 수용되어서 보상금을 받는다면 보상금을 분배하는 결의 혹은 보상금을 분배하지 않는 결의도 있을 거고요. 또 쉽게는 많이 있는 경우가 종중재산 관련된 소송을 하는 것, 결의, 이런 것도 중요한 종중의 운영과 관련된 결의인데요. 이러한 결의를 포함해서 보상금을 분배하지 않는 결의도 종중재산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 행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민법에 정하고 있죠. 총유물, 이제 종중의 재산은 총유물인데요.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일단은 총회의 결의에 의해야 하는데 이게 총회라는 게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잖아요. 이 둘은 소집 통지가 달라요. 그래서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에 의하여 종중원이 매년 1회씩 일정한 일시에 일정한 장소에 정기적으로 회합하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미리 약정이 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따로 소집 통지나 의결사항을 통지 아니하였다고 하여서 그 종중총회의 결의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는 정기총회의 경우에는 이렇게 규약이나 관례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해왔다면 그럼 소집통지가 다소 임시총회에 비하면 소집통지가 다소 그 적법 요건이 완화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종중 자문을 드린 종중 같은 경우에는 종중 규약에
매년 1월에 개최한다고 정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만약에 이렇게 규약에 정해져 있고 매년 관례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총회가 이루어졌다면 정기총회에 있어서 소집통지나 의결사활통지 등의 적법성의 기준이 다소 완화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임시총회에는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종중의 재산 관리 처분행위 같은 경우에는 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하는데, 총회라는 건 정기총회가 있을 수 있고 임시총회가 있을 수 있고, 정기총회는 소집통지의 적법성의 요건이 다소 완화되긴 하지만 이 완화되는 건 임시총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임시총회에서는 엄격한 요건을 만족시키는 소집통지를 해야 하고, 그리고 정기총회라고 하더라도 여기 제가 썼는데 정기총회에서도 위 법리, 그러니까는 다소 완화된다는 법리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한 통지, 소집 통지를 하는 것이 뭐 분쟁의 예방을 위해서 중요하겠죠. 분쟁이라는 거는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종중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종중총회의 소집통지에 관련되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외에 또 이어지는 내용은 다음번에 조금 재미있는 실질적인 사례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평안하게 안식을 취하시는 삶을 살길 바라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